이렇게 스스로 그냥 이렇게 뜨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살아도 돼? 하는. 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 헤라의 헤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심장 얘기를 좀 더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심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심장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고대에서도 이집트인 같은 경우에는 뇌보다도 심장이 우리의 지성을 담당한다고 생각했고, 어떤 알을 담당한다고 생각했고, 메소포타미아인 그리스인 이런 사람들도 심장을 영혼의 센터라고 생각했대요. 이 모든 내용은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그 책의 심장지성에 나와 있어요. 저도 저희 미국 연구소에서 계속 심장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나로 돌아오세요 했을 때 이제 심장에 딱 손을 대거든요. 네. 그래서 왜 나로 돌아오는 게 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할까?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심장은 당신이 누구인지 예전부터 기억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당신의 몸이 아닌 당신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심장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에 손을 대어보면 내가 누구인지 찾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이 심장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심장은 왜 중요할까요? 심장은 이원된 것들을 통합하는 힘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선과 악, 남자와 여자, 물질과 정신, 이렇게 그 듀얼리티라고 하거든요. 이원성된 우리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심장 안에서는 통합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안에서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 이것을 에고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진짜의 나가 심장에서 통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으면 이제 그 구분된 나라고 생각하는 그 에고가 말하는 내가 아니라 또 완벽하게 참자가 말하는 큰 셀프가 말하는 나, 이 두 가지가 통합돼서 그것이 진짜 나겠지요. 그것을 심장은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조 디스펜자의 책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몸에서 아랫부분은, 아래 차크라들은 생존을 담당하고, 또 심장 위에 있는 또 세 가지 다른 차크라들은 더 높은 존재와 연결되기 위한, 그러니까 높은 존재라는 게 나겠죠. 결국 나의 어떤 더 큰 셀프랑 연결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만나는 지점이 심장이다.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심장을 알아주는 것, 심장을 인지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대부분 저랑 같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나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은 여기에 어떤 통증, 공허함, 빈 느낌,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세요. 제가 첫 화에서도 시켜드렸다시피 저도 외부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뭔가 여기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 근데 이제 그것이 제가 정확하게 사실 심장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죠. 그치만 지금 돌이켜보면 나 여기가 아팠구나. 좀 더 정확하게 저의 표현으로 하면 제 삶을, 제 심장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 기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제 심장에 손을 이렇게 넣어서 꽉 잡고 있는 느낌. 그래서 그 사람을 못 가게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손 놓는 순간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의학 드라마 좋아하는데 그레이즈 아나토미 이런 데서 보면 심장 마비가 왔을 때 진짜 심장에다 손을 넣어서 막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심장 파열이 왔을 때 그 꽉 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렸을 때 그 사람은 죽게 돼요. 그런데 마치 저는 저의 심장을 남한테 맡긴 기분이었거든요. 그 남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 외부 환경이었겠죠. 제가 공부를 더 하려고 유학을 가려고 한다든지 환경들을 바꾸는 게 남한테 내 심장을 맡긴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 그걸 놓는 순간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의 심장의 느낌은 남한테 내 심장을 맡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항상 바빠요. 다른 내 심장을 꽉 쥔 손이 도망가지 않도록 이것이 멈춰지지 않도록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사람이 아니라 저는 환경이었으니까 계속 열심히 일해야 해. 열심히 공부해야 해. 열심히 읽어야 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내 심장을 다른 사람이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느꼈을 때는 죽을 것 같죠. 그걸 안 느끼기 위해서 마치 내 심장을 꽉 쥔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처럼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제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삶은 사실 어떨까요? 진짜 충만함이 없었고 정말 내 삶은 남한테 담보 잡혀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마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면 저 되게 공감했는데 제 심장이 어떤 통조림 캔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옴짝달싹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살 때는 아무튼 뭔가 막 나를 찾고 뭐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 연구소에 가서 심장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심장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하지? 이렇게 들어봤더니 나 죽겠어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죠. 나는 나름 되게 열심히 살고 애쓰고 있는데 왜 죽겠어? 이렇게 해봤더니 네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죽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열심히 사는데 네가 왜 죽겠어? 그러니까 네가 왜 열심히 사는지도 모른 채 살아서 내가 자꾸 죽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열심히 살면 다 좋아질 줄 알았지 그것이 내 심장을 죽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건 심장이 살기를 바라는 저의 그 방향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를 찾아가는, 나를 누군지 잊지 않는 그 삶을 원하더라고요. 제가 막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막 열심히 사는 건 심장을 오히려 죽이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알겠어. 제가 어떻게 해야 해? 그랬더니 일단 나랑 좀 있어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있어주면 돼? 심장한테 물은 거죠? 그랬더니 그냥 좀 가만히 있어. 그만 뭐 좀 하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석사까지 마치고 박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건 사실 심장의 소리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만히 있어줘. 잠시 나랑 머물러줘. 근데 그 기간이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그때 첫째는 임신 중이었고 정말 그 심장하고 늘 같이 머무르는데 세상에 이런 곳이었어? 네. 저는 그때 사실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공부가 끝나가지고 나 너무 힘들었던 그 코스웍이 끝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충만하고 기쁜가? 물론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런데 심장하고 같이 머물렀을 때 이렇게 누가 심장 꽉 쥐고 막 내 삶을 쥐어 흔든 느낌이었다면 그 당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 손이 스르륵 풀리고 이 심장이 스스로 그냥 이렇게 뜨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아도 돼? 하는 막 너무 기쁜 거 있죠. 누구한테 저당 잡힌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심장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삶. 그걸 산다고 느끼니까 너무 충만하고 기쁘고 예전에 그 막 누가 뒤를 쫓아오는 것 같은 재난 영화를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따라 사는 삶, 이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심장은 사실 갖가지 형태로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 갖가지 형태로 받은 심장의 상처들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의 심장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제 심장 말고 다른 심장 이야기도 한번 들고 와 볼게요. 고맙습니다.